남자들이라면 주름 잡던 나였는데 그렇게 격하고 뜨거운 밤은 처음이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건 형형한 달빛이었죠. 불현듯 그가 떠나려 했을 때 깨달았어요. 운명이라고. 주저없이 속삭였죠.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발 물러날 테니. 그는 내 마음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에요. 이대로 다 죽을 순 없죠. 간밤에 자고 간 그놈 반드시 찾고 말겠어요. 떠난 남자를 잊지 못하는 여성의 심리. 진짜 이유는 뭘까요? 헤어지면은 아픈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별하는 속사정이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요, 사랑했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마음속에 슬픔이나 상실감 같은 것들이 차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이라도 연애를 해본 사람이면 말이죠, 쿨한 이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추억은 발목을 잡지요. 미련이나 집착은 마음속에 뭉게뭉게 피어오르지요. 그러니 이별의 뒤끝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요? 설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랑이나 이별 같은 것들은 100년을 넘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도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죠. 간밤에 자고 간 그놈 아마도 못 잊을다. 와야놈의 아들인지 진흙에 뽐내듯이, 사공놈의 정령인지 사흘대로 지르듯이, 두더지 영식인지 곳곳이 뒤지듯이, 평생의 처음이요 흉중에도 야릇해라. 전후에 나도 무단히 겪으시되 참 맹세하건대 간밤 그놈은 차마 못 잊어 하노라. 와, 무슨 외계어를 보는 느낌 같다고요? 그리고 도통 무슨 말인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거를 노래로 해보면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밤에 자고 간 그놈 못 잊겠다. 왜일까? 왜지? 뭐 때문에? 이유를 들어봐. 설레고 기막혀 아주 화끈해. 그놈은 키와 짱이 아들인가봐. 부드러운 진흙에 솜씨를 뽐내듯 물 같은 먹은 스펀지를 만지듯 달아오른 이 맘과 몸을 살며시 어루만져. 둥글을 뒤지는 얼음 두더지, 탐구에 샅샅이 뜨거워 살결이. 저기 배 위에 노젓는 숙련된 뱃사공, 밤에도 노를 잘 젓네. 내 평생 이런 느낌 처음. 흉측해 음탕해 얄궂어. 연애에 통달한 나도 간밤에 그놈은 못 잊어. 못 잊어. 간밤에 자고 간 그놈 어때요? 처음에는 외계어 같던 시조가 이렇게 랩으로 표현을 하니까 훨씬 쉬워졌죠. 거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시조는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쓴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자고 간 그놈 아마도 못 잊겠다. 기와장이의 아들인지 진흙에 뽐내듯이, 두더지의 자식인지 샅샅이 뒤지듯이, 숙련된 뱃사공인지 상아대로 지르듯이 하니 내 평생의 처음이요 흉측하기도 하고 얄궂기도 하다. 지금까지 나도 어지간히 많이 겪어보았지만 참으로 맹세하건대 간밤 그놈은 정말로 잊지 못하겠다. 자,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화자는 여성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성은 어젯밤에 자고 간 그 남성의 화려한 성행위를 맹세까지 하면서 잊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봐도 말이죠. 정말로 낯뜨거울 정도로 노골적입니다. 아마도 요즘 유행가로 만약에 이걸 불렀다면요. 금지곡에 걸려가지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평민도 아니고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이렇게 근엄한 휘장처럼 휘두르고 다니던 사대부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세기의 사대부로 함경도 관찰사, 도승지, 호조판서, 이조판서 등의 높은 벼슬을 지낸 이정보가 지은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정보 같은 사대부가 왜 이런 사설시조를 지었을까요? 사실 시조는 평시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평시조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양반 사대부의 전유물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평시조의 형식을 깨뜨리면서 나타난 사설시조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16세기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17세기부터는 일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작가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정보가 사설시조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시조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형태의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즉 한 45자 내외를 가지고 시조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함축적이고 뭐 비유적이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서 사설시조가 등장을 하게 되자 표현도 늘어지게 되고 길이도 길어지게 되면서 초장과 중장이 상당히 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평시조에서 했던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대부들만이 지을 수 있었던 평시조에 비해서 일반인들이라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설시조의 창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랑과 이별에 대한 것들이 사설시조 속에 본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설시조의 소재적인 측면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인데, 노골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의 그런 표현들을 작품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간밤에 자고 간 그놈 같은 작품을 꼼꼼히 짚어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선 기와장이가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 의문이 들 텐데요. 이 옛날에 기와는 이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지붕을 잘 덮어놓는 굉장히 훌륭한 소재였습니다. 집을 지을 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기술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요즘 같으면은 먹방 같은 데에 그 셰프가 나와가지고 반죽을 하는 기술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저께 함께 자고 간 그 남자의 성적인 기교를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사설시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화자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하고 있냐면은 뱃사공이 의사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지르는 거, 그거를 또 비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성의 성적인 기교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성 화자는 그거 하나로 그리고 두 개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땅속에는 두더지가 사는데 두더지라는 존재는 땅을 골고루 뒤지고 다니죠. 내 몸을 그렇게 뒤지고 다녔다.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정말 그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찬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을 이 여성 화자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바로 이 사설시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할 때 10명하고 상대도 싸워가지고 이겼다느니 뭐 10명의 여자를 눕혔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데 바로 이 여성의 이 남성에 대한 표현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어젯밤에 자고 간 그 남자의 성적인 기교가 내 몸속에 흔적처럼 남아가지고 기억이 돼가지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얄궂다, 흉측하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에 너무나 흡족해서 이렇게 황당한 표정은 아니지만은 즐거운 표정으로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요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맹세하건대 어젯밤 자고 간 그놈은 정말로 잊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조가요 단순한 음담패설에 머물지 않고 문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은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이 같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쌍괄식으로 되어 있죠. 잊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잊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할 정도로 잊지 못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둘째로는 본 내용의 중장을 보면은 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사물 현상들을 가져다가 비유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정서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이 시조에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순한 푸념 정도에 그쳤을 법한 이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적절한 구조 그리고 아름다운 비유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주는 예술적인 것으로 승화를 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적 아름다움인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또 한 부분은요, 조선 사회에 대한 우리의 그동안의 선입견을 한 방에 날려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생활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조선시대가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17세기를 지나가지고 18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사대부가 이런 작품을 지어낼 정도로 조선사회는 훨씬 더 빠른 개방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